여야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을 다음 주 월요일 27일에 표결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운명의 한 주를 맞이한 이 대표는 27일까지 혹시 모를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내 결속 따지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인 지난주 금요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검사 독재, 야당 파괴, 민주말살 규탄한다. 야당 유죄, 윤심 무죄, 국민특검 수용하라.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게 나라냐? 갓 5년 정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저들이 흉포한 탄압의 칼춤에 정신이 팔려 있을지라도 저와 민주당은 굴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7일에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표결합니다. 이 대표는 비명계를 만나서 계속해서 이제 표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빨간색 밑줄 친 부분 보면요. 전해철 이원욱 의원과는 이미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을 가졌고 이번 주 중에 서른 의원과 이상민 의원 등 자신에게 줄곧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던 당내 중진 비명계 의원들과 1대1로 만나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에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워크숍에 참석해서 나는 0.5선이다. 초선 선배님들 잘 모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공천에 불안해하는 초선 의원들을 달랬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을 달래기 위한 움직임도 연일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차린 농성장을 오늘 찾을 예정입니다. 이 대표가 직접 정의당을 향해서도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또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영 전 최고위원, 민주당 내 대표적인 소장파로 불리는 인물인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 대표가 없어도 민주당이 말살되지 않는다라며 체포 동의안 가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무결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명계 의원의 한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차피 기소가 정해진 수순이고 이 대표가 매주 재판받으러 물리적으로 당을 이끌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문제를 지적해도 되니 지금은 일단 숨죽이고 있겠다 이런 의미로 읽힙니다. 자,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부결을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 비명계 목소리와 함께 지금 민주당 의원들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상식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아직 마음 못 정하셨어요, 조 의원님은? 그래서? 저는 아직 체포동의안을 안 봤으니까. 아까 안 봤으니까 안 본 상태에서 못 정하셨어요. 정했다고 하는 사람은 예. 그건 저 뭐 친명 쪽으로 이제 평소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 예. 분들이실 거고. 국회 동의안이 넘어오면 이건 뭐 100% 부결이죠.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표 얼굴로 선거를 치르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네. 이렇게 불안해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검찰 로비 너무 심하다. 당론으로 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네. 이미 부결이 확정됐어요. 어차피 이탈할 사람은 당론으로 정해도 이탈해요. 자, 저런 분위기긴 합니다. 그러나 최근 정당 지지율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을 봤더니 20%대까지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 국회라는 게 또다시 불거질 테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김현정 대변인이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불안해하는 사람도 꽤나 많지 않습니까? 일단 그 민주당의 분위기는 네. 이번에 그 검찰의 영장 청구가 무리한 주장이다. 기본적인 영장 청구의 사유도 갖춰지지 못한다는 그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요. 네네. 그 야당 파괴와 정적
그 정적을 위한 표적 수사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 형성되어 있어서 네. 지지율과 상관없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최근에 당 지지율이 좀 하락한 측면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와 관련된 컨벤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또 검찰발 또 여당발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영장과 관련된 전방위적인 공세 이런 것들도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앞으로 영장 청구가 저희 이제 민주당에서도 규탄 대회도 열었고 그 국민들에게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거의 부당성에 대해서 알리고 있기 때문에 네.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이 좀 알려지고 그리고 또 반대로 국정 지지도도 대단히 지금 낮은 상태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때문에 당 지지율은 높아지는 오히려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전당대회 이후에 그 전당대회 후유증 같은 게 회복되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의힘도 저 지지율이 더 빠질 가능성이 있고 총선과 연계해서 뭐 신당 창당이나 분당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일각의 이제 시선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당 지지율과 관련해서 지지율을 뭘 감안해 가지고 영장 청구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지율과 상관없다? 알겠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그 아마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27일에? 예.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들은요 네. 기승전 배지입니다. 결국에 다음에 내가 배지를 또 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두 부류의 의원들이 흔들립니다. 네. 첫째는 이제 이재명 체제에서 공천이 어려운 사람. 네. 대표적으로 이제 윤영찬 의원, 거기 현근택 변호사 내려가 있거든요. 또는 이제 군산의 신영대 의원, 김의겸 대변인 내려가잖아요. 네. 도저히 이재명 체제의 공천이 쉽지 않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가결표를 던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당선이 어려운 사람. 예를 들어 이재명 체제에서 수도권에 전멸하겠다. 또는 이제 충청권에 전멸하겠다. 이쪽은 이게 5% 이내의 싸움이에요. 호남은 이재명 체제도 이게 배지를 달 수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에 지금 지지율 하나 보십시오. 이분들에게 이재명 체제로는 내가 다음에 선거에 배지를 못 달겠다. 이러면 이게 저는 가결표 던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노웅래 건하고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첫째 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렇게 살아서 버티는 게 좋아요. 오히려 이게 지지율은 떨어지니까.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정의와 그다음에 법치와 상식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사법 처리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발언하시면서 윤영찬 신영대 의원의 언급을 하셨는데 그건 개인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공천 받는지 안 받는지 아직 가정이고 아직 결과는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어렵다 이렇게 단언해 버리는 것도 다소 좀 그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으니까 개인의 의견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의견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했던 발언들과 비교해서도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바꾸기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과 관련해서 어떻게 발언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입니다.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려놓으실 뜻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이런 것은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5월과 지난달의 발언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교수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도망가는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이재명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에 지난 대선에서 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공약한 민주당이 국민에게 명분을 잃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검찰이 정치적 승리를 거두게 된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스스로 법원에 출석해서 영장 심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자, 김혜영 전 최고위원과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노무현 정부의 수석을 지냈던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섭 위원님,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직접 받으러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훨씬 많지 않습니까? 네, 얼마든지 저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재명 대표의 태도를 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불체포 특권 당시에 작년에도 스스로가 내려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오셔서 굳이 그것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뭐 많은 국민들께서 박수 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깨끗한가 보다 생각하셨을 것 같고 거기가 그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불체포 특권을 놓지 않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두 말을 다 지켜본 국민들께서는 저 때는 뭔가 자신이 있었나 본데 오히려 수사가 진행이 되고 관련자들이 소환돼서 구속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긴장이 되나 보다, 불안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민주당 전체에 악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이야기한 대로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됩니다. 네. 뭐 회기 중이니까 어렵다 그러면 회기 일정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시잖아요.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해서 회기 일정을 좀 뒤로 미루고 그 사이에 영장심사를 받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니면 정말 본인 스스로가 떳떳하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이 올라와서 보고가 됐을 때에 이번에는 가결시켜달라. 내가 정정당당하게 법원에서 심사 받겠다. 얘기해도 되는 거거든요. 바로 감옥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법원을 거쳐서 심사를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결백하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무한해지는 것이고 검찰이 무한해지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법과 정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 대표께서 스스로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의견 주시는 분들 많지만 이 대표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국민의힘에서 더더욱이 결백하다면 직접 영장실질심사 받아라, 특권 포기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불체포 특권 공약을 지킬지 안 지킬지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 비리, 인허가 부정 비리, 토착 비리를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대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던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과거 강원랜드와 관련해서 취업 특혜를 받았다 이런 취지의 어떤 혐의가 있었을 때 권성동 의원은 직접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서 자신의 어떤 방어권을 행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 당시 모습 보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리한 그런 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차분하게 잘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그런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도 권성동 모델을 따라라 이런 목소리들이 꽤나 있는 것 같긴 하던데 뭐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네. 그래도 뭐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저 때도 저는 권성동 의원 그 사건의 내부를 좀 살펴보면 무죄까지 대법원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저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의 어떤 이 구속영장 청구서, 공개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고 난 이후에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아니 이게 과연 영장 청구서, 물론 구속영장이란 것은 이제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나중에 법원에 그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할 때 쓰는 공소장과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영장 청구라는 것은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판부를 설득하기 때문에 상당히 과하게 써져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너무나 과하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을 해야 된다. 구속의 필요성이 더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축구를 성남FC를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 성남시에서 다른 스포츠가
더욱 발전할 수 없었다. 이런 어찌 보면 이게 과연 법률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뭐 당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쓴소리를 하시는 의원들도 그 영장 청구서를 읽어보니까 야 이건 좀 내용이 야 이런 걸로 영장 청구를 하는 게 말이 맞나? 이게 과연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검찰 말대로 라는 공감대가 조금 형성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 예를 들어서 이상민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비판적이시죠. 네, 네. 그렇지만은 저번에 검찰 독재 규탄대에 직접 참석하셔서 야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죄가 성립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재판장에 가서 밝혀질 문제이지만은 검찰의 지금 어떤 영장 청구라든지 계속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사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굉장히 벗어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어떠한 체포 결의안에 대해서 부결로 가는 뭐 누가 지시하지도 않고 있지만은 상당히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한 묶음으로 끌고 들어가는 건 온당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본인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있었던 인허가 비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만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인허가 단계까지 본인이 다 관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법조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권성동 의원 모델처럼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충분하게 소명하고 또 본인이 그랬어요. 이번에 검찰의 영장 청구는 삼류 소설에 불과하다. 아주 허구에 찬 창작 소설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으면 그 논리적 허구성을 조목조목 짚어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영장에도 저렇게 무슨 그 시정농단이 하는 이런 뭐 표현이 들어있다. 아시타빈이 뭐 이런 약간 그 추상적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게 더 좋은 포인트죠. 조목조목 비판해서 검찰의 논리적 허구성을 입증하면은 당도 부담이 덜 들고 본인도 정치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인데 왜 이걸 안 하느냐? 저는 방탄국회란 뒤에 숨는다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건 불체포 특권에 대한 얘기가 앞뒤가 바뀌잖아요. 그 상황이 다르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총선 1년 남은 민주당의 그 어떤 그 역사적 진전 한 발씩 한 발씩 짓는 과정에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불체포 특권이 가결되어서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때도 최악의 경우 이제 구속이 된다는 가정하에 민주당에서는 플랜 B, 석방 요구안을 쓰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다,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봐요. 법적으로. 네. 우리 헌법의 그 44조 2항에 보면요. 회기 전에 체포된 경우, 회기 전에 국회의원이 체포된 경우에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요구가 있으면 석방하는 거예요. 회기 중에. 전에. 그럼 지금은 회기 상태니까 그게 전제가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회기 중에 국회가 동의를 해가지고 판사가 심사를 해서 구속이 된 사람을 다시 풀어달라? 이건 말이 안 되죠.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된 경우에 회기 중에 석방해달라. 이거는 4분의 1이 연수로 요구하면 국회 과반 출석에 과반으로 요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또 회기가 끝나면요. 또 이게 재구속됩니다. 이거는 이게 전혀 풀련이 안 되는 뭐 이 경우에 맞지 않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결을 뭐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구속 그 뒤의 일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또 다른 특권도 존재하고 그것 또한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